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수입니다. 오늘은 수학원 14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14장에서는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합에서는 첫 번째로 새로운 기호인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계산과 활용, 그 다음에 차와 부분 분수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군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합의 기호인 시그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는 합에 대한 기호로서 처음에 기호는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k=1이라고 하는 이 변수, 그 다음에 시작하는 점이 어디인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 더한다, n항까지 구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k라고 하는 이러한 식, 더하려고 하는 식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시그마 기호로 해서 한번 나타내는 기호의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호가 A1, A2, A3, AN 변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쓰게 되면 시그마 K 콜 어디서부터? 그렇죠. 1부터 가는 거고 끝이 n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려고 하는 식은 a의 k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3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n부터 출발해서 쫑쫑쫑해서 n항까지 합이네요. 그러면 시그마 k 콜 어디서부터? 그렇죠. n부터 끝이 n까지 더하려고 하는 식은 a의 보다 그렇죠. k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k라고 썼을 때 k가 출발점이 n부터 가는 거니까 이걸 나열을 하게 되면 n부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쫑쫑쫑해서 n까지 끝나는 n까지 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일단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시그마라고 하는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은 시그마에 대해서는 덧셈, 사칙 연산 중에서 덧셈과 뺄셈, 자,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시그마가 자연스럽게 쪼개진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이 부분은 A1 플러스 B1 더하기 A2 더하기 B2 더하기 쫑쫑쫑해서 끝이 AN 더하기 BN이 돼서 여기에서 덧셈이니까 이 AN에 대한 합과 이 BN들의 합의 부분을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쫑쫑쫑해서 AN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쫑쫑쫑해서 BN이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을 쓰게 되면 시그마 K 콜 1에서 N까지 AK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 콜 1에서 N까지 해서 BK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쪼개져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배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까지 가고 ak 이 상수 부분은 이 변수하고 관계없는 그런 상수는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C의 A1 더하기 C의 A2 그죠? 더하기 쫑쫑쫑해서 C의 AN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C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쫑쫑쫑해서 AN 이렇게 해서 뒤쪽 부분, 이쪽 부분을 우리가 시그마 기호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인 K에 대해서 이 C는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시그마 K 콜 1부터 N까지 갔을 때 만약에 KN이 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변수냐면 K가 지금 변수예요. 요게. 그죠? K가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요 N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그마 K 콜 1에서 N까지 K다 이러한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상수 C만 있다. 그랬을 때는 K가 1일 때도 C고 2일 때도 C고, 그래서 계속해서 C가 되는데 요 C의 개수가 몇 개다? 그렇죠. N개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다? NC가 되겠죠. 이렇게 상수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가끔가다 이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학생들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연산 성질이 있는데 곱셈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없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덧셈처럼 이렇게 쪼개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에 대해서 만약에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다. 이런 부분들의 두 개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을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k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로 곱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그마를 쪼개서는 안 된다는 성질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눗셈에 대해서도 이 시그마를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k분의 1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시그마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n까지 이렇게 1. 절대로 이렇게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시그마는 언제만 쪼개진다? 그렇죠.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에서만 쪼개진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AK가 4가 되고 제곱의 합이 9가 됐을 때 주어져 있는 값이 114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한번 찾아보자. 이 부분을 한번 실제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주어져 있는 요 식을 변형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먼저 제곱을 하니까 4ak의 제곱 마이너스 12a의 k 플러스 9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은 덧셈에 대해서 쪼개진다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요 부분을 쪼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의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시그마 k 이퀄 1에서 어디까지 또 n까지 ak.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상수니까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9n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면 여기서 ak의 제곱이 9니까 36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니까 48 플러스 9n이 되는데 요 값이 9n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요게 114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9n이 얼마다? 126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n은 얼마다? 14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식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합이 54고 요 식이 20이 됐을 때 주어진 요 값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일단 주어진 식을 한번 쪼개 볼게요. 그래서 2배의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0까지의 ak 더하기 3의 시그마 k 이퀄 1에서 어디까지? 100까지 bk다.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래서 요 값이 54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식에서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0까지의 ak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0까지의 bk 요 값이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앞에 있는 ak를 값이 상수니까 a라고 하고 이쪽 뒷부분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a 더하기 3b가 54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가 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연립을 해보면 위아래 두 배를 갖다 이렇게 해보면 40이 되고 그래서 따라서 7b는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b는 얼마다? 그렇죠. 2가 되고 그 다음에 b에다 2를 집어넣으면 따라서 a는 얼마다?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요 준식은 성질을 이어서 이렇게 쪼개게 되면 2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48 더하기 2가 돼서 얼마다? 그렇죠. 5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시그마의 계산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열의 합 단원에서는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k제곱, k의 세제곱 이 부분하고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이제 몇 급수라고 하는 이러한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부분분수의 모양으로 해서 슉슉슉 이렇게 지우면서 계산하는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일단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부분분수의 어떤 형태로서 식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항식 k제곱, k세제곱에 대한 공식을 살펴보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k까지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쫑쫑쫑해서 n까지의 합이 되는데 이 값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일단 공식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1의 제곱, 2의 제곱 쫑쫑쫑해서 n의 제곱 이 부분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쫑쫑쫑 해서 n의 세제곱의 값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요 값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좀 비슷한 값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항식에서 1차, 2차, 3차에 대해서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공식에 대해서 k하고 k제곱까지는 공식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식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뚱뚱뚱뚱 해서 n까지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알고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걸 이제 유명한 얘기죠. 엇갈리게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이거 n-1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변을 더해서 전부 다 한 값이 n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도 n 더하기 1이 돼서 쫑쫑쫑해서 n 더하기 1의 값이 몇 개가 있다? n 더하기 1의 값이 n개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쪽 하나만 값을 계산하니까 2로 이렇게 나눠서 이러한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k제곱에 대한 식 증명이 이제 조금 중요한데요.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부분분수의 모양에 대해서도 이제 다룰 텐데요. 이쪽 부분을 대입을 하게 되면 하나씩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요 성질을 이용을 할 거고 실제로 요걸 계산하게 되면 3k의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를 취할 거예요.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이퀄 여기는 이제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선생님이 다 쪼개서 일단은 바로 써볼게요. n 있고 k의 제곱 플러스 3의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k 플러스 여기는 n이 되겠죠. 그죠? 이쪽 파트는 시그마 1에서 k 이퀄 1에서 n까지 합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식에다가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1을 두면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하나만 더 써볼게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 쫑쫑쫑 해서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이쪽하고 그 다음에 휘리리 이렇게 해서 이쪽하고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래서 좌변의 식은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변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k의 제곱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3의 k까지의 합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n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 이 부분을 남겨두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부분을 남겨두고 요 나머지 식을 전부 다 어디로? 그렇죠. 좌변으로 옮기면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을 전개하면 n의 세제곱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은 빠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의 n의 n 플러스 1 이쪽으로 넘기니까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n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자, 2분의 n 세제곱 2n 세제곱 플러스 6n 제곱 플러스 6n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해 보면 자, 2분의 자, n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n을 일단 묶어 주고요. 그러면 2n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3n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k의 제곱은 여기에 있는 요 3을 넘기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있고 2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k 세제곱 시그마 k 세제곱에 대한 합을 구할 때는 여기서 하지는 않겠지만 이때는 어떤 식을 이용할까요? 그렇죠. k 플러스 1의 몇 승? 그렇죠. 4승 마이너스 k 4승을 이용을 해서 휘리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공식까지 해서 k제곱, k세제곱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식을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2k 마이너스 여기는 n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배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돼서 얼마다? n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은 지금 그냥 단순히 값이 아니라 이 홀수의 합이거든요. 이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쫑쫑쫑 해서 2n 마이너스 1 요거의 합이 얼마다?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합을 구할 때 우리가 홀수의 합을 많이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k의 값을 항상 1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이렇게 4부터 출발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마다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k에다가 4부터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k 값이 어디서부터 움직이게 되냐면 그렇죠. 2부터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k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이 플러스면 2 더하기 3 더하기 쫑쫑쫑쫑 해서 어디까지? n 플러스 2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끝나는 점은 n 플러스 2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부터 가는 거에 대한 k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살짝 k 이퀄 1부터 가서 n 플러스 2까지의 k로 하고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2분의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산을 굳이 이렇게 하자면 2분의 n제곱 플러스 5n 그 다음에 플러스
4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주어진 값에서 보면 k가 1부터 가고 2부터 가고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물론 각각의 값을 계산해서 다 더해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덧셈의 형태를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부분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쫑쫑쫑 해서 10까지 합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부터의 합이기 때문에 2를 요 밑에다 쓸 거예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쫑쫑쫑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자, 같은 방법으로 3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할 거야. 4 더하기 쫑쫑쫑 해서 10까지.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 더했을 때 맨 마지막에는 10만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 식을 이렇게 다 더하는 건데, 지금 주어져 있는 표에는 어떻게 더한 거냐면 이렇게 가로로 더하는 거예요. 가로로. 자, 가로로 더하는데 우리는 이제 요번에는 어떻게 더할 거냐? 세로로 한번, 같은 값인데 세로로 더했을 때 특별한 어떤 규칙에 대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세로로 해서 값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맨 아래쪽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2개가 있으니까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3개가 있으니까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4의 제곱이 되고, 10은 몇 개?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로로 더했을 때는 어렵지만 세로로 더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값하고 똑같아요. k 이퀄 1에서 그렇죠. 10까지 k의 제곱하고 같겠죠. 그러면 요게 10분의 10의 1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21이 되는 거니까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 3의 7이 되고 여기가 5가 되고요. 그래서 35에 11이니까 385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시그마가 2개 되어 있는 꼴에 대한 계산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역시 어렵지는 않지만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안쪽에 있는 시그마를 먼저 연산할 텐데요. 일단 문자의 변수가 j예요. 그 다음에 변수는 i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천천히 하나씩 안에서부터 가면 시그마 i 이퀄 1에서 10까지 가는데, 안쪽에 있는 시그마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면 변수가 지금 j이기 때문에 이쪽만 시그마를 하고 얘는 상수 취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이쪽 부분에서는 10 곱하기 i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에 이쪽 부분을 계산해 보면 시그마 j 이퀄 1에서 10까지의 j를 나타내는 거니까 얼마다? 2분의 10의 11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자, 10의 시그마 i 이퀄 1에서 10까지 i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 부분은 110이 되는데 110에 여기도 상수니까 110 곱하기 10이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을 계산해 보면 10의 2분의 10의 11, 55가 될 거고, 이런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50에 550 더하기 1100이 되겠고요. 그래서 165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곱하기에 대한 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수가 j하고 i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변수를 먼저 하나씩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내보낼 수 있는 부분 내보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변수는 j죠. 그렇기 때문에 이 i는 요 시그마의 입장에서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1에서 i까지. 그 다음에 j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파트 부분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계산해보면 시그마 i 이퀄 1에서 어디까지? 그쵸, n까지 가고 i에, 자, 이쪽 부분은 끝이 i이기 때문에 2분의 i에 i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수인 2분의 1은 앞으로 꺼내고요. 시그마 i 이퀄 1에서 n까지 i의 세제곱 플러스 i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i 제곱 i의 세제곱 이건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2분의 1의 앞쪽은 6, 요 뒤에 i의 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뒤에 식은 세제곱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몇 승 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놔도 되는데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2분의 1에 자, n의 n 플러스 1이 일단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6분의 2n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n의 n 플러스 1이 이렇게 남아있겠네요. 자, 그러면 12로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24분의 1에 n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안쪽은 4n 플러스 2 플러스 여기는 3n제곱 플러스 3n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을 계산해보면 24분의 1에 n의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3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2다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과 몇 급수에 대한 시그마 연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진 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k = 1에서 어디까지? 100까지의 4의 k분의 2의 k 플러스 3의 k-1승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덧셈을 쪼개 볼게요. 그래서 4의 k 2분의 1의 k승,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이 하나가 남고 4분의 3의 k-1승이다.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등비수열 공식,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분의 초항이 2분의 1이 되고요. 자, 1-2분의 1의 항의 개수가 몇 개? 100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식은 4분의 1을 해놓고 1-4분의 3분의 초항은 k에다 1 집어넣으니까 1이 되고, 그래서 1-4분의 3의 몇 승? 항의수가 100개니까 100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2분의 1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래서 1-2분의 1의 100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에서도 4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 플러스 1-4분의 3의 100승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은 2-2분의 1의 100승 마이너스 4분의 3의 100승이다.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수열의 합에서 이제 등비 수열까지 했고요. 이제 몇 급수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몇 급수라고 하는 부분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수열을 표현해서 우리가 몇 급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 부분 계산하는 부분은 등차와 등비의 어떤 수열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1의 3승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의 4승 더하기 쫑쫑쫑 이렇게 가면 10 곱하기 2분의 1의 몇 승? 그렇죠. 11승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S10, 10항까지 이제 합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원리로 갈 거냐면, 여기에다 공비에 해당되는 2분의 1을 곱할 거예요. 2분의 1. 이 부분은 뭐냐면, 주어진 식의 공비예요. 등비수열의 어떤 파트에서.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서 쓰는데, 요 부분을 요 아래에다 쓰지 않고 한 칸씩 오른쪽에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의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와서 2 곱하기 2분의 1의 4승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쫑쫑쫑 이렇게 가면 여기는 9에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2분의 1의 몇 승? 그렇죠. 여기가 11승이 되고 그 다음에 10은 2분의 1의 12승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살짝 이렇게 빼보면
중요한 부분이 요 2분의 1 요거 S10 요 부분을 빠뜨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2분의 1 꼭 정확하게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자, S10은 자, 맨 첫 번째 줄은 요게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보면 이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이 등차 수열로 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가 온 상태에서 차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등차 수열의 특징이죠. 요게 3하고 2의 차이가 1이 되고 그래서 전부 다 1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식이 변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10의 2분의 1의 몇 승? 그렇죠. 12승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랫부분을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등비 수열이고 여기는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공비가 1-2분의 1이 공비가 될 거고요. 초항은 얼마? 그렇죠. 4분의 1이 되고 1-2분의 1의 항해수는 2승부터 11승까지 가는 거니까 몇 승? 그렇죠. 10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10의 2분의 1의 12승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10은 요 2분의 1 요거 빠뜨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을 우비안으로 넘겨주는데 그 전에 이쪽 우측 부분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곱하기 2가 될 거고 이쪽 부분이 지금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살아있겠네요. 그리고 1-2분의 1의 10승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1의 몇 승? 12승 이렇게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여기서 이렇게 놔도 되지만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다듬어 보면 1-2분의 1의 10승이 되고요. 요 1을 이렇게 곱해주면 그 다음에 2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고 2분의 1의 몇 승? 10승이다. 이러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도 조금 더 다듬어 보면 1-6의 2분의 1의 10승. 그래서 1-3의 2분의 1승의 최종적으로 몇 승? 9승이다. 이런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몇 급수라고 하는 부분, 이 수열의 합에서 이 앞에 이게 등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어떤 차수 1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등차 수열이 되겠죠. 이런 관계로 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몇 급수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공비인 R을 곱해서 연립을 해서 계산하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고 그 값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식에서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에서 15의 제곱까지의 합을 이제 한번 계산해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수열의 합으로 시그마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그마 방법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K 콜 나는 1부터 좋다. 1부터 일단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 1부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5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K 플러스 얼마? 그렇죠. 4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구조는 제곱이 되고. 그래서 K콜 1부터 출발하면 이제 검사를 해보면 돼요. 1이 들어갔을 때 5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갔을 때 6이 들어가고 더해서 쫑쫑쫑쫑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가 이제 15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끝으로 해야 되겠어? 그렇죠. 12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K 콜 1에서 어디까지? 11까지 K의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6분의 11의 12에 2n 플러스 1이니까 2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에 2분의 11에 12가 되고 플러스 11 곱하기 16 이렇게 값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이제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이퀄 앞부분을 계산해 보면 23에 22니까 값이 얼마냐면 506이 되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12에 44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528이 되겠고요. 다음에 더하기 16에 11을 하게 되면 176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세 개의 숫자를 더하게 되면 10, 3, 4하고 176이니까 121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다음으로 또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냥 시그마 k 이퀄 어디서부터 편하게 5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15까지다. 그래서 k의 제곱이다. 이렇게도 표현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면 이 값을 계산할 때도 시그마 k 이퀄 우리가 어디서부터 1까지 15까지의 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어디? 시그마 k 이퀄 1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4까지의 k의 제곱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로 일단은 합을 구하라 했을 때는 시그마로 표현하고 그거에 따라서 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어떤 곱의 형태인데 하나는 계속해서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 쓰는 게 중요한데 일단 변하는 것은 k 값을 항상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두 개의 곱의 형태가 돼서 이렇게 구조를 먼저 잡아주고 요령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들이 지금 1, 2, 3 쫑쫑쫑해서 n까지 가기 때문에 앞에는 k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부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식이 뭐냐면 처음에가 n이 나와야 돼요. n이 나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n보다 하나 더 작은 거 n에서 두 개가 작은 거 그러니까 앞에 n이 이렇게 있고 처음에 뺄 때는 뭐가 빠져야 되냐면 0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로? k로 하게 되면 1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k-1 하나 더 작은 값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끝이 1이 나오는 상태가 돼서 n까지.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시그마 k 이퀄 어디에서부터 1부터 n까지의 k의 n-k 플러스 1이다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검산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k에다가 1을 넣으면 요게 지금 1 곱하기 n이 되고요. 2를 들어가면 2 곱하기 n-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한번 이제 계산해 볼까요? 일단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k가 뭐다? 그렇죠. k가 변수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계산해 보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nk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다 이러한 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k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그래서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n 플러스 1에 k가 되고 뒤쪽은 그냥 바로 써볼게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식은 계산하면 이 k가 변수니까 n 플러스 1은 앞으로 나가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뒤쪽에서 마이너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통인수가 n의 6분의 1로 할게요. n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3n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 주어져 있는 요 식에 대한 값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시그마에 대한 실제 값 외에 다른 식의 어떤 표현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주어진 식에서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은 홀수의 변화고 뒤에 있는 식은 짝수의 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 A1 더하기 A2 K에다가 지금 1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A3 더하기 A4가 되겠네요. 그죠? K에다 2를 대입한 거고요. 그래서 쫑쫑쫑 해서 계속해서 더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A2n-1 더하기 A2n까지 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시그마의 기호를 하나로 쓸 수가 있겠네요. 시그마 k = 1에서 어디까지? A1, A2, A3, A4에서 A2n까지 가니까 끝이 어디다? 2n까지 가고 A에 K다. 이러한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은 S2n이다. 이렇게 2n1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조금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으로 해서 요 식과 요 두 개의 식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식은 K다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쫑쫑쫑쫑 해서 어디까지? 그쵸, A2n까지 간다. 이렇게.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은 S2n이다. 2n1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반면에 아래식은 A2 더하기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A4가 되겠죠. 그러니까 깡총깡총 뛰어서 가는 거예요. 짝수들만.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A2n까지 합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요게 끝이 2n이라고 해서 여기가 짝수들만 돼 있다고 해서 2n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부분을 구분을 조금 해 주셔야 돼요. 두 가지의 차이. 어렵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시그마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우스 기호, 수학에서 가우스 기호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열에서 가우스의 어떤 특징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합을 구할 것인가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수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합에 대해서 할 때에는 어떤 규칙, 수열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서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일단 A1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가우스는 여기 주어져 있는 것처럼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1.5다 이런 것은 사실은 헷갈리지는 않아요. 2다 그러면 정수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돼도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1.5 이런 값을 할 때가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이제 2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5 그래서 이쪽 부분 크지 않는 최대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을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돼 있으면 크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등호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쪽 부분에서 제일 큰 정수를 찾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도 좀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4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A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2가 돼서 여기도 아직은 정수가 안 나오니까 역시 4분의 2, 2분의 1이지만 일단 4분의 1로 다 맞춰 놓을게요. 그래서 4분의 3도 해보면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A4를 한번 해보면 4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4, 즉 1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값은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5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자, A5는 4분의 5 마이너스 가우스 4분의 5 값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은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의 가우스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4분의 6의 가우스. 자, 4분의 6 마이너스 역시 1이 되니까 4분의 얼마?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유출을 한번 해봅시다. 자, A7은 얼마?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8은 4분의 4, 즉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A1이 4분의 1이 되는데 이렇게 쭉 변하다가 다시 어디에서? A5에서 다시 4분의 1이 반복이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A2가 지금 4분의 2인데 어디에서? A
6에서 또 4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더니 A1이라는 값하고 A 얼마고, 그렇죠, 5라는 값이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A9하고 같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A의 값이 몇 칸마다, 그렇죠, 4칸마다 같은 값을 갖는다는 그런 성질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에 대해서 주기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4칸마다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주기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수열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즉 A1부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여기까지의 값하고 A5부터 해서 6하고 A7하고 A8까지의 합도 일단 같은 값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얼마냐면 4분의 10, 즉 2분의 5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값들이 전부 2분의 5 값이 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값은 2분의 5에 4개씩 묶게 되면 40이니까 10개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25다 이러한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참고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중요한 어떤 수열이 있어서 그건 소개만 일단 해볼게요. 이러한 형태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계산해보면 A1은 1-10에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면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A2도 역시 마찬가지로 1, 2-10이 되고 10분의 2가 되는 건데 아직 10 이전까지는 전부 다 1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이쪽 파트가 항상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그대로 요 2의 값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서 A에 10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10에 10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요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10이 돼서 여기서 0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의 11은 어떤 값이 되냐면 11-10에 10분의 11이 되는 거니까 11-10이 돼서 1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값이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11이라는 숫자에서 요게 11이라고 하는 값을 10으로 나누면 요거의 값이 1.1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요 나머지 파트 11을 나눴을 때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쪽 부분을 가우스로 버리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10배를 내서 10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값을 원래의 값인 11에서 빼게 되면 그 버려져 있는 그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이 n의 10의 10분의 n이라고 하는 값의 의미는 뭐냐면 이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죠. 자, 1이다. 그러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1이 나오고요. 2다. 그러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역시 2가 되고요.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10으로 나오는 나머지는 0이 되고 11이다. 그러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는데 그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A의 123이다.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겠죠. 즉 10으로 나눴으니까 1의 자리에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식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한 부분들, 이건 등차, 등비 수열할 때도 중요하게 했던 내용인데요. 어떤 AN이라고 하는 것은 합에 대한 SN에서 SN-1을 했을 때 AN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N이 하나 더 커진 2보다 크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은 실수하지 않게끔 체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죠. 이렇게 합이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n-1까지 ak. 자, 이렇게 하게 되면 n-1의 제곱
플러스 n-1 플러스 1이 되고 n은 2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쓰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빼게 되면 맨 끝에 있는 식인 an이 남을 거고, 여기서 빼게 되면 2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언제 n이 2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진짜 a1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래 이 식에서 대입을 해서 3이다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1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어진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시그마 k equal 1에서부터 n의 a 2k-1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a1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써줘야 되고요. 그러면 a 2k-1은 2의 2k-1, 즉 4k-2다 이렇게 돼. 언제? k 값이 2보다 크나 같을 때죠. 왜냐면 여기다 k가 1이 들어가면 a1이 되기 때문에 a1은 이 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a1은 3이라는 걸 이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k equal 2에서부터 n까지 가고 4k-2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진짜 a1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냐면 3을 이렇게 쪼개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1부터를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k equal 1부터 n까지 여기를 4k-2로 이렇게 하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지금 1을 넣었을 때 2가 되니까 여기 하나만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쪽 부분을 계산해 보면 주어진 값은 4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n 제곱 플러스 2n인데 사라지니까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됐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식인데 학생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이 부분이 나오면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어렵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요것도 뭐다? 합이에요, 합. 여기도 합이에요, 합. 어떤 거? n분의 an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위에 있는 것은 an에 대한 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을 얘기를 했을 때에는 합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sn에서 sn-1로 해서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맨 끝에 있는 항이 n분의 an이 남는 거죠. 그죠? 그리고 n은 역시 중요하니까 2보다 크나 같다는 걸 써주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 2분의 a2 더하기 쫑쫑쫑 이렇게 해서 n의 an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SN인 거고요. 그러면 1분의 a1 더하기 2분의 a2 더하기 쫑쫑쫑 해서 n-1분의 an-1까지가 sn-1이 되는 거예요. 물론 n이 2보다 크나 같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빼주면 다 지워지고 맨 끝에 있는 요 값이 남는 거예요. 그게 요 값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열의 형태를 보고 남아있는 식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an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합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식의 맨 끝에 있는 여기다가 n을 대입한 식 그 값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n분의 an이라고 하는 식이 역시 요 식에서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1의 제곱 플러스 3의 n-1 마이너스 1. 자, 요 식을 이렇게 빼준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2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n은 얼마다? 2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이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언제? n이 2보다 크나 같을 때. 그러면 이제 진짜 a1은 어디에서 계산한다? 그렇죠. 원래 주어진 식에서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값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A1이 3이고 AN이 2보다 크는 같은 데서 2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A1분의 1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2에서부터 출발해서 20까지의 A K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3분의 1에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2에서부터 20까지의 얼마다 2K의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뒤에 있는 요 분수에 대한 값은 뒤쪽에서 이제 부분 분수의 합을 계산할 때 실제로 이쪽 부분에 대한 합은 계산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초항부터 초항이 A1이 되고 A1이 지금 3이 되고 두 번째 항부터 이러한 식으로 되기 때문에 A1과 두 번째 항부터의 값을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에 대해서 지금 K와 A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에 대해서 수열의 합의 최소가 되는 그런 상태가 언제인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진 식을 계산해 보면 자, 시그마 K 꼴 1에서 3까지 자, 이쪽 부분을 전개를 할게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 값을 계산해 보면 자, 이쪽 부분이 이제 변수로 이제 A 값이 바깥으로 나올 상황이 되니까 계산해 보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2분의 3의 4의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3의 4의 2n 플러스 1 곱하기 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건 3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3으로 해서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에 대한 2차 식이 되니까 따라서 a가 얼마일 때? 그렇죠. 2일 때 그때 무슨 값?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2를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